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버추얼 메모리 파트, 저희가 이제 메모리 시스템에서 버추얼 메모리 파트를 이제 수업에서 이제 못 다뤘는데 이렇게 이제 녹화 강의로 이렇게 버추얼 메모리 파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버추얼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버추얼이라는 게 어떤 뜻이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virtual realit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 virtual이라는 것은 이제 fake라는 사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는 실제가 아닌 그냥 가상의 이제 fake한 그런 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virtual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럼 이제 virtual memory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모리 테크놀로지로 이루어진 뭐 DRAM도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SSD 같은 경우는 플래시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메모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제 virtual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virtual의 이제 반대가 뭔가요? virtual의 반대는 사실 이제 이게 페이크라는 의미가 있으니까는 사실 이제 virtual의 이제 반대는 이제 뭐 real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뭐 real 이런 단어는 뭐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네,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virtual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physical이라는 이런 단어가 붙습니다. 이제 뭐 physical은 뭐 약간 뭐랄까 그냥 영어 단어로는 뭐 육체적 뭐 이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뭐 여기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피지컬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리얼, 그러니까 실제 있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도대체 이제 피지컬 메모리가 있고 그럼 버추얼 메모리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 좀 이렇게 좀 이제 구분을 지어서 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virtual, 뭐 fake라고 이제 여기서 쓰긴 했지만 이제 virtual. 이 virtual이라는 의미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바라보는 그런 메모리 스페이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하드웨어로 이제 존재를 하는 그런 이제 메모리를 이제 말을 하고요. 이게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은 뭐 로드나 스토어가 이제 실행이 돼가지고 뭐 메모리에 있는 그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한다, 이동시킨다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바라보는 메모리랑 하드웨어가 바라보는 메모리가 이제 다르냐?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겠죠. 어, 좀 다르긴 합니다. 이게 뭐냐? 뭐 우리가 이제 피지컬 메모리라고 하면은 뭐 그냥 컴퓨터에 이제 붙어 있는 메모리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랩탑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데스크탑 하면 이제 메모리 이제 꽂아 넣잖아요. 요새는 뭐 랩탑 같은 경우는 이제 꽂아 넣는 게 아니라 이미 달려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꼽아 넣는 그런 메모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컴퓨터에 메모리가 이제 4기가 달렸다, 뭐 8기가 달렸다. 이런 것들은 다 하드웨어 메모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그런 피지컬 메모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가 바라보는 메모리가 좀 다른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가 바라보는 메모리는 다릅니다. 이 이유가 뭐냐? 어, 뭐 여러 가지 버추얼 메모리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우리가 뭐 윈도우즈에서 뭐 컨트롤 알트 K를 눌러가지고 뭐 떠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의 프로세스가 이제 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윈도우즈에는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뭐 여러 다른 뭐 하드웨어나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데서는 이제 thread라고 이제 부르고 있긴 한데 뭐 리눅스도 프로세스라고 부르긴 하네요. 어, 뭐 이런 프로세스나 이제 thread가 뜻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어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제 뜻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제 실행 중인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런칭을 시킨 거죠. 런치를 시킨 실행 중인 그런 프로세스의 개수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돌릴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그 CPU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뭐 요새는 이제 CPU가 이제 멀티코어를 이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그 스레드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행을 시키려면은 이 스레드나 이제 소프트웨어, 뭐 프로세서, 윈도우나 리눅스에서는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그런 그 스레드를 각각의 코어에다 이제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어들은 이제 피지컬 코어들은 사실은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돌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인텔의 하이퍼 스레딩 뭐 이런 기술을 쓰면은 뭐 한 피지컬 코어당 두 개 돌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이제 피지컬 코어당 스레드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실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 그 컨트롤 할 때 대열 해가지고 뭐 열어보면은 여러 진짜 많은 수의 이제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건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제 런칭을 시키고 그 약간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해줍니다. 이제 컴퓨팅 리소스를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건데 사실은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떠 있다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뭐 이 코어에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런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를 할당을 해줘서 이거 돌리고 있다가 얘가 이제 좀 빠져나오면은 다른 스레드를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지금 런칭이 된 그러니까는 이제 돌고 있는 그 스레드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 코어에다가 사인을 시켜줍니다. 뭐 이렇게 이제 돌기도 하고 사실 뭐 지금 멀티코어니까는 뭐 여러 개 이제 스레드가 보는 게 이제 뭐 당연하지만 옛날 싱글 코어일 때도 사실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싱글 코어에서 우리가 이제 돌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개 이제 스레드를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런칭을 시키고 그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그 코어에다 할당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개의 스레드를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사실은 요 피지컬 메모리, 우리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곧 쓰는 그 이제 메모리, 우리가 이제 D램이라고 부르는 그런 메인 메모리는 하나의 메모리예요. 이제 D램이 있죠. 피지컬 메모리가 있는데 이 D램 공간을 여러 개의 이제 스레드가 서로 나눠가면서 이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런칭이 됐다는 거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메모리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제 그 코어에 할당이 돼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메모리 스페이스를 피지컬 메모리 스페이스를 여러 개의 이제 스레드가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눠 쓰는 거예요. 나눠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바이너리 코드가 뭐 A가 있고 이제 뭐 B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뭐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바이너리 이제 그 스레드들은 코드들은 뭐 로드 인스트럭션 있을 겁니다. 로드 인스트럭션 뭐 없으면은 안 될 테죠. 그러니까 뭐 얘도 로드 워드 음, 뭐 어드레스니까 요거를 이제 뭐 1번 코드, 2번 코드라고 하죠. 로드 워드 A가 있고 얘도 똑같은 어드레스를 가지는 로드 워드 A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컴퓨터 똑같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또 실행시킬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다. 워드를 우리가 이제 창을 뭐 한 개만 이제 실행시킬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개의 문서를 동시에 이제 열어놓고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는 똑같은 바이너리를 여러 번 실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런칭을 시키는 거죠, 사실은. 여러 번 이제 그 런칭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그 바이너리는 똑같으니까 또 동일한 명령어를 실행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가 이제 똑같은 바이너리라고 하더라도 그 바이너리가 다루는 데이터들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르죠. 달라야 되고요.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돌리려면 우리가 두 번 런칭을 시킬 이유는 없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똑같은 바이너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똑같은 바이너리는 이제 똑같은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로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지만 얘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 좀 이상하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바이너리라고 하더라도 뭐 똑같은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메인 펑션을 가지고 있는 C 코드다 하면은 뭐 거의 뭐 그 펑션 위치라든지 이런 거다 메인 펑션을 그 기준으로 뭐 거기에 벌써 옵셋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뭐 어떤 것들은 뭐 동일한 명령어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드레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라. 근데 그 데이터는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로드워드 똑같은 A이기도 하지만 바이너리가 다르면은 뭐 다른 데이터를 뭐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뭐 다른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바이너리를 실행시키는데 그 코드가 실행되는 그 메모리 사이즈, 그러니까는 피지컬 메모리의 사이즈는 다 달라요. 컴퓨터마다. 어떤 거는 뭐 1기가짜리 메모리를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건 2기가, 뭐 4기가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서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적으로 데이터들은 뭐 1번 있다고 하면 1번은 여기를 액세스를 해야 되고 뭐 2번 바이너리는 여기를 액세스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똑같은 어드레스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어떤 매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핑이라고 하면 트랜슬레이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1은 뭐 A의 매핑이 되고 2는 3의 매핑이 된다. 이걸 매핑이라고 하잖아요. B의 매핑이 된다. 이거 이제 매핑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얘를 요 위치에다가 매핑을 시켜줘야 됩니다. 매핑. 얘는 다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매핑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프트웨어 뭐 짜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다 짠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일이 이제 많고요. 또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했듯이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또 돌아갈 때의 그 환경은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의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는 환경은 또 달라요. 시간마다 또 달라져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뭐 런칭을 시켜서 이제 지금 돌리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그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환경은 우리 소프트웨어가 뭐 어제 실행되든 오늘 실행될 때 어제 실행될 때 오늘 실행될 때 다르고요. 소프트웨어가 뭐 컴퓨터 A에 실행된다, 컴퓨터 B에 실행된다. 이것도 달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 특히나 이제 요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갖고 올 때 사실은 뭐 이렇게 어드레스가 이제 뭐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데이터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각각의 그 뚜레드마다 그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뭐 막말로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1번이 있고 바이너리 2번이 있다.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1번과 2번을 뭐 이렇게 런칭을 시켰어요. 실행하려고 이제 다 클릭해가지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얘에다가 너는 이만큼의 메모리를 써 라고 할당을 해줘요. 근데 이 메모리는 가짜예요. 페이크. 그러니까 버추얼 메모리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라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너는 이만큼의 메모리를 써 라고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얘도 버추얼 메모리예요. 그리고 이 버추얼 메모리에서 이제 액세스를 하는 그 어드레스를 역시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또 피지컬 진짜 메모리에 이제 저장되는 위치로 바꿔줍니다.
이런 트랜스레이션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 갖고 오려면은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페이크 월드에서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는 실제로 메모리에 저장돼야 돼요. 이거 피지컬 메모리, 실제 메모리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는 한테는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 그러니까 페이크 메모리 스페이스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어드레스를 가져오서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계속 액세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실제적인 그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 버추얼 메모리의 어드레스를 피지컬 메모리의 어드레스로 매핑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버추얼 메모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제 소프트웨어마다 결국에는 버추얼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그 버추얼 메모리를 그 액세스를 하는 어드레스가 버추얼 어드레스인데 그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버추얼 메모리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원래 이제 버추얼 메모리를 그걸 왜 만들었느냐? 원래 이제 그 오리지널 목적은 버추얼 메모리를 이제 만든 오리지널 목적은 이거예요. 메인 메모리를 내가 캐시처럼 쓰고 싶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 컴퓨터들은 메인 메모리 사이즈가 엄청나게 이제 작았습니다. 뭐 지금이야 몇 4기가바이트 뭐 이분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뭐 스마트폰 뭐 8기가다 6기가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엄청나게 작았어요. 뭐 256KB, 320KB, 640KB 뭐 이런 식으로 메인 메모리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실행시키기에는 메모리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뭐 큰 메모리에서 돌리고 싶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뭐 그냥 작은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 아, 그렇지만 뭐 어쨌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옛날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썼으니까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그래도 이제 메인 메모리보다 사이즈도 크고 또 이제 싸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는 옛날에 비쌌죠. 싸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메인 메모리를 이 작은 메인 메모리를 캐시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이 큰 공간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큰 공간은 내가 전체 메모리처럼 이제 쓰지만 그 중에서 이제 frequently 그러니까 자주 쓰는 데이터들은 메인 메모리에 넣어놔서 우리가 이제 얘를 캐시처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것이 사실은 버추얼 메모리의 오리지널 목적입니다. 오리지널 목적은 메인 메모리를 내가 많이 쓰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 또 이제 어, 비싸니까는 메인 메모리 늘리는 거 힘들고 대신 메인 메모리는 캐시처럼 쓰자. 근데 하드디스크는 너무 느리니까요. 하드디스크는 공간은 크지만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뭐 쓸 수는 없죠. 하드디스크 공간은 그냥 큰 메모리처럼 쓰지만 요 메인 메모리는 우리가 캐시처럼 쓰겠다 해서 나온 것이 버추얼 메모리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보기에는 이만큼 큰 메모리 영역을 우리가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한테는. 그리고 이거 마음대로 써.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소프트웨어가 보는 메모리 크기는 이렇게 이제 크지만 실제로 이 컴퓨터에 달려있는 메모리는 요만해요. 그러니까는 자주 쓰는 데이터는 뭐 여기다 넣어놔서 그러니까는 이런 큰 공간에서 데이터를 이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얘네들이 이제 자주 쓰는 데이터다 하면은 얘네들은 여기다 넣어놓고 메인 메모리에다 넣어놓고요. 자주 쓰지 않는 이런 데이터들 뭐 나머지 이런 데이터들은 그냥 하드디스크에 내가 저장을 해놓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버추얼 메모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큰 메모리를 봐요. 큰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진짜 뭐
메인 메모리에 있는지, 그러니까 DRAM에 있는지, 아니면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있는지 소프트웨어는 몰라요. 왜냐면은 너한테는 이만큼의 큰 메모리가 있어. 라고 이제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 맘대로 써.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데이터는 요 메인 메모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요? 소프트웨어가 이런 뭐 페이크 메모리, 그러니까 큰 메모리를 액세스를 하지만, 얘가 얘를 액세스할 때는 너는 그러면 너는 요 메모리 그 메인 메모리에서 읽어, 이런 식으로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여기 읽으려고 해. 근데 얘는 없네? 그러면 뭐 하드디스크에 다시 읽어오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가 바라보는 메모리, 이게 이제 버추얼 메모리고요. 그다음에 리얼 하드웨어 메모리, 이게 피지컬 메모리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이제 피지컬 메모리를 액세스를 하려면 이 버추얼 메모리의 어드레스, 이 어드레스를 피지컬 메모리의 어드레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트랜슬레이션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네, 버추얼 메모리는 이런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이런 목적이 더 큽니다.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를 쉐어해요. 그러니까 그 쉐어할 때, 리소스 쉐어할 때, 그 메인 메모리에다 공간을 각각 프로그램마다 할당을 해주는데, 그걸 뭐 소프트웨어가 이제 할 수는 없는 거니까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각각의 트레이드한테는 이렇게 큰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액세스하라고 한 다음에 얘네들을 실제 액세스할 때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가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매니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현재는 좀 더 이제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느냐. 자, 우선은 이제 로드가 이제 실행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로드 뭐 워드 이렇게 하고 A 있다. 그러니까 로드 워드 어드레스 A 가지고서 이제 어떤 로드 인스트럭션이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뭐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로드가 이제 실행이 되면은 뭐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이제 메모리 시스템으로 가서 데이터를 읽어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볼추얼 메모리라는 이제 개념이 들어가니까는 자, 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는 사실 그러니까 로드 인스트럭션이 이제 실행이 되면은 요 어드레스는 virtual 어드레스입니다. VA, virtual 어드레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얘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줘야 돼요. 실제 이제 피지컬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뭐 피지컬 메모리에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뭐 디스크에 가 있겠죠. 어쨌든 피지컬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수 있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뭐 바꾸려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어드레스를 치환해주면 되죠. 뭐 우리가 이제 얘는 뭐 0x100이다. 근데 실제 데이터는 0x 뭐 200에 들어가 있다 하면은 얘를 요걸로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이제 바꿔줄 때 뭐 어드레스는 우리가 이제 바이트 어드레스를 쓰니까는 이제 바이트 단위로 뭐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요? 너무 그러려면은 트랜슬레이션을 바이트를 바이트로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바이트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는 뭐 그 정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하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트랜슬레이션을 시키기 위한 인포메이션이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피해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트랜슬레이션을 담당합니다. 근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예요? 소프트웨어예요. 하는 사실은 그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그 인포메이션은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바이트 단위로는 너무 이게 비효율적이고 또 사이즈도 커지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각 그 큰 블락, 어떤 큰 블락, 뭐 여기 보면 4kB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요 큰 블락 단위로 우리가 이제 그 블락을 이제 나누고요. 요 블락 단위로 우리가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게 4kB 크기니까는 어드레스를 11bit부터 0bit까지 가지는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블락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는 뭐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4kB 크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 버추얼 어드레스를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게 바꿔주는 그 트랜슬레이션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어쨌든 어드레스를 이제 바꿔줄 때 요 하위 12빛 아까 이제 4kB니까는 이제 4kB니까는 어드레스 빛 11부터 어드레스 빛 0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위 12빛은 얘는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카피를 해줍니다. 얘는 변환시키지 않아요. 예, 이거 일일이 변환시키면은 너무 사이즈가 커지니까요. 대신 그 4kB 청크에 4kB 크기를 가지는 청크, 이걸 우리가 이제 페이지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페이지에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로 하면은 어드레스 B 11부터 0까지는 페이지에 할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는 페이지 옵셋, 각각의 페이지 안에서 바이트를 나타내는 어드레스로 이제 사용이 되고 어드레스 B 12부터는 그 페이지에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여기 어드레스 B 12부터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버추얼 페이지 넘버 그래서 BPN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버추얼 페이지 넘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0번부터 페이지 넘버가 0번부터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여기 이제 페이지 넘버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드레스 빛 12bit부터 이 부분을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되는 이 피지컬 어드레스 부분을 피지컬 페이지 넘버 PPN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는 BPN, Virtual Page Number를 피지컬 페이지 넘버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얘는 그냥 카피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걸로 트랜슬레이션인데요? 이 부분으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그젬플에 보면은 지금 버추얼 어드레스는 48빛을 가지고 있어요. 48빛. 예. 48빛이죠.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48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대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예. 40빛이 테라니까는 2의 8승 테라바이트니까는 256 테라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8bit짜리 버추얼 어드레스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드레스의 그 메모리 스페이스의 크기는 최대 256 테라바이트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잖아요. 그리고 피지컬 어드레스라는 거는 피지컬 메모리, 그러니까 실제 메모리의 어드레스를 뜻합니다. 몇 bit이에요, 지금? 지금 40bit이죠. 빗 넘버 39부터 빗 넘버 0까지. 요것도 뭐 굉장히 크긴 하죠. 1테라바이트예요. 예. 뭐 그만큼 메모리가 많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서버인가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요 피지컬 어드레스를 보면은 그 메모리, 피지컬 메모리 이제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지컬 메모리는 1테라바이트인데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쓸 수 있는 메모리 크기는 요 버추얼 어드레스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메모리 스페이스의 크기는 256 테라바이트입니다. 훨씬 크죠. 예.
소프트웨어는 이만큼 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데이터는 피지컬 메모리 혹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로 요 피지컬 메모리를 액세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의 메모리만 이제 쓰는 겁니다. 그걸 나타낸 게 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각각의 이제 페이지를 뜻하는 거고요. 페이지가 지금 피지컬 메모리에 또 피지컬 페이지로 이제 할당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디스크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하드디스크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뭐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말을 합니다. 요새는 뭐 SSD를 쓰죠. SSD 많이 쓰죠. 그러니까는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그 버추얼 메모리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버추얼 메모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그잼플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작은 크게 나오는데 지금 BPN이 19빛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사이즈가 한 페이지의 사이즈가 4kb다. 보통 이제 4kb를 씁니다. 이거 4kb를 보통 쓰기 때문에 이 4kb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별로 사이즈를 뭐 변경시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기본적으로는 4kb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버추얼 페이지 넘버의 사이즈가 19빛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4kb니까는 페이지 옵셋은 12빛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9빛에다가 페이지 옵셋만큼 이거 더해줘야지만이 전체 버추얼 어드레스의 빗 넘버가 나옵니다. 이거는 31빛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는 2기가, 버추얼 메모리는 2기가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지컬 페이지 넘버는 지금 15빛이잖아요. 얘보다 이제 작죠. 그러니까는 피지컬 메모리 사이즈는 좀 더 작은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역시나 12빛을 더해줘서 전체 빗 넘버는 27빛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요 버추얼 어드레스보다는 사이즈가 작죠.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피지컬 메모리 스페이스 사이즈는 더 작아요. 버추얼 메모리 사이즈는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에서 그 어드레스 중에서 그 4kb씩 우리가 이제 블락 청크를 나눠가지고 그걸 페이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진수로 나타내면은 그 숫자 4개, 숫자 3개만큼 이렇게 하니까는 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에 이제 어드레스 레인지가 나오잖아요. 0부터 이제 0, FFF에 나오는데 얘는 BPM이 0이 되는 겁니다. 예. 요 페이지는 이만큼의 어드레스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위에 있는 페이지는 이만큼의 어드레스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들이 피지컬 메모리에 역시나 이제 이 피지컬 페이지 넘버로 이제 뭐 이게 매핑이 되는 그런 페이지로 역시나 이제 매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로드워드 A라는 명령어가 이제 실행이 됐다라고 뭐 가정을 할게요. 그 CPU가 이제 로드워드 A라는 명령어를 뭐 엑스큐션 실행을 합니다. 이게 어드레스잖아요. 이게 어드레스고요. 요거는 버추얼 어드레스입니다. 즉 버추얼 어드레스가 뭐 로드워드 A가 있는데 로드워드 0, 2, 5, 7, C를 실행한다. 라고 이제 가정을 뭐 해보죠. 해본다고 하면은 요거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인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BPN을 알아야 되는 거죠. 버추얼 페이지 넘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드레스 중에서 요 16진수로 이제 숫자 3개, 그러니까 12빛은 이게 뭐라고 했죠? 페이지 옵셋이에요. 페이지 옵셋. 예. 그래서 페이지 옵셋은 한 페이지 안에서의 데이터 단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페이지 옵셋을 제외하고 요 요 부분이 BP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PN은 지금 2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지금 BPN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BPN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 매핑이 돼요? 쭉 따라가 보니까는 피지컬 페이지 넘버 7FFF로 매핑이 되네요. 얘가 이제 열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ppn을 이제 찾아보니까는 ppn이 7FFF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 ppn에다가 요 페이지 옵셋은 그냥 카피가 된다라고 했죠. ppn 여기 붙고 그다음에 페이지 옵셋을 다시 붙여서 얘가 피지컬 어드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드워드 A로 이제 하지만 얘는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했죠. 실제로 이제 로드워드가 이제 로드워드 뭐 0x 247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0x 7 f f f 47c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스레이션이 됩니다. 어,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했죠. 어, 어떤 버추얼 페이지는 이 페이지는 실제로 이제 그 피지컬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로 이제 매핑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것들은 대로 매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디스크로 이제 매핑이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만약 디스크로 매핑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제가 아까 버추얼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를 캐시처럼 쓰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캐시처럼 캐시라는 거는 그렇다는 우리가 이제 캐시에서는 데이터가 발견이 될 수도 있고 발견되면 hit이죠. 데이터가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스죠. 버추얼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를 이제 그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 체크를 하는데 피지컬 어드레스 매핑되는 피지컬 페이지 넘버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요. 근데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발견이 되면은 얘랑 똑같은 거고 히시랑 똑같은 거고 발견이 안 되면은 미스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패시에서 미스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패시에서 미스가 우리가 리퀘스트가 패시로 이제 가서 미스가 나면은 그 해당되는 블럭이 캐시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로레벨 캐시나 메인 메모리로 리퀘스트를 다시 보내죠. 리퀘스트를 보낼 때 캐시의 만큼의 데이터를 내놔라. 이렇게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죠. 이제 미스가 발생하면요. 미스. 그러면은 요 이제 뭐 메인 메모리라고 해봅시다. 아니면은 뭐 레벨 뭐 3. 그러면은 L2. 그러면은 요 블럭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다시 이제 전달을 해주고 이 블럭을 이 캐시에다가 채워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채워진 블럭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프로세서로 제공을 해줘요. 이게 미스가 발생했을 때의 동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버추얼 메모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미스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버추얼 페이지 넘버, 버추얼 어드레스에서 우리가 버추얼 페이지 넘버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버추얼 페이지 넘버로 얘를 이제 ppn으로 바꿔야 되니까는 내가 이제 ppn으로 바꾸고 싶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되는 ppn이 없어요. 해당되는 ppn이 없다라는 거는 해당되는 그 페이지가 해당되는 그 페이지가 메인 메모리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스랑 똑같은 거죠. 예?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갖고 와야죠. 어디서 갖고 와요? 스토리지에서 갖고 와야 되죠.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메인 메모리를 내가 캐시처럼 쓰겠다 해서 나온 게 버추얼 메모리잖아요. 예. 그래서 스토리지가 있으면은 뭐 SSD나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죠. 스토리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스토리지에서 페이지, 해당되는 페이지를 읽어서 메인 메모리에 써줍니다. 메인 메모리로 얼로케이트를 해줘요. 메인 메모리에 이제 얼로케이트를 해주면은 피지컬 페이지 넘버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럼 요 피지컬 페이지 넘버로 그 페이지를 읽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미스랑 똑같아요. 캐시에서 미스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이거랑 사실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요? 이제 문제는 요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어마무시하게 느리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버추얼 트랜슬레이션에서 미스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페이지 폴트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버추얼 BPN을 줘가지고 뭐 얘한테 매핑이 되는 PPN을 줘라고 이제 했지만 해당되는 PPN이 없는 거예요. 그 페이지가 메인 메모리에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페이지 폴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스토리지가 엄청나게 느리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는 익셉션처럼 처리를 해요. 익셉션이라는 게 그 프로세서에서 뭐 이게 레어하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뭐가 예외잖아요. 예외라는 거는 이게 자주 발생하면 예외가 아니죠. 자주 발생하면은 정상적인 정상적인이라고 해보 어쨌든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외라고 부르잖아요. 익셉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 폴트도 사실은 익셉션처럼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 스토리지로 가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느리니까는 얘는 익셉션처럼 처리를 해줘요. 익셉션은 어디서 처리해줘요? 익셉션 핸들러가 있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셉션 핸들러로 점프로 해가지고 그 페이지 폴트를 처리를 해주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예요. 예. 페이지 폴트 핸들러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느려서 그래요. 너무 느린 거는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자주 발생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거는 하드웨어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아, 뭐, 레어하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자주 발생하지 않고 느린 것들은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합니다. 페이지 폴트도 하드디스크, 혹은 스토리지 SSD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액세스를 해야 되고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요? 네, 페이지 폴트가 자주 발생하는 거는 뭐 메인 메모리에서 미스가 자주 발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스토리지를 이제 액세스를 해야 되니까는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읽어와야 되니까는 어마무시하게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는 너무 자주 발생하면은 어 이제 오퍼레이팅 그 전체 컴퓨터의 그 성능이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폴트를 덜 발생시켜야 돼요. 예.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랑 뭐 플레이스먼트 이런 것들을 뭐 스마트하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게 뭐냐. 그럼 아까 말했듯이 VPN, 버추얼 페이지 넘버를 PPN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정보는 뭐 사실 이게, 어, 이 정보는 그냥 어레이랑 비슷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관리한다라고 했잖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요 VPN을 PPN으로 바꾸는 그 트랜스레이션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을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어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어레이 뭐 A0, A1, A2 뭐 우리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어레이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요 어레이의 인덱스로 VPN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 어레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PPN을
우리가 읽어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페이지 테이블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만들고 그거를 이제 메모리에 넣어놓고 그걸 쓰는 거예요. 네,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잖아요. 버추얼 어드레스. 그래서 이제 그 하위 12빛은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지 옵셋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카피가 되는 거예요. 카피가 이렇게 그냥 되고요. 나머지 이제 12빛 위에 있는 부분, 요거를 우리가 이제 BPN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했죠. 이게 BPN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페이지 테이블, 그 매핑되는 인포메이션을 저장하는 거를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페이지 테이블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어레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는 어레이 데이터니까는 그냥 우리가 어레이 데이터 만들어서 메모리에 저장시켜 놓으면 돼요. 네. 그래서 요 BPN에 해당되는 PPN을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구해야 되냐?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어레이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 테이블이 이제 어레이이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그 어레이 엘리먼트를 이제 액세스를 하려면은, 이 페이지 테이블이 저장된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 어드레스는 페이지 테이블 레지스터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요게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우리가 PT라고 하면요. 그 페이지 테이블, 그 어레이 이름을 PT라고 하면은, PT의 베이스 어드레스. 그러니까 첫 번째 엘리먼트의 어드레스가 이 페이지 테이블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BPN을 가지고서 난 PPN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까 우리가 그 PPN은 각각의 엘리먼트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는 BPN을 인덱스로 쓰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PT BPN을 넣게 되면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PPN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요 페이지 테이블 레지스터가 이제 들어갔고, 여기 BPN은 인덱스이기 때문에, 자, 요 값은, 요 값은 PT 제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옵셋을 이제 더해야 되는데, BPN이 옵셋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요 각각의 이제 엘리먼트 사이즈가 1바이트는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4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이즈 오브 하나의 엔트리의 사이즈, 그러니까 뭐 4바이트면 4, 요거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BPT, BPN. 예. 요거를 인덱스로 읽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가 저장이 돼 있어요? 요 각각의 엘리먼트 안에는 PPA가 저장이 돼 있고요. PPA만 저장이 돼 있는 건 아니고 또 컨트롤 bit들이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플래그라고 부르는데 이 컨트롤 캐시에서도 저장을 해놓고 뭐 밸리드하냐 인밸리드냐 이런 거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 밸리드 bit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면은 이 밸리드 bit하고 PPA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PPA로 맞추면 우리가 피지컬 어드레스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그젬플 하나 보게 되면은 요게 지금 그 페이지 테이블을 나타내는 거고요. 각각의 이제 여기 보면은 페이지 테이블이 이제 엔트리 지금 그 각각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죠. 요거를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PTE라고 불러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각각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는 그 BPN으로 인덱싱이 돼 있어요. BPN으로 우리가 각각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페이지 테이블은 그냥 어레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그젬플을 보면은 피지컬 어드레스는 그러니까 버추얼 어드레스가 0x5f20일 때 피지컬 어드레스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로드 워드 A를 하는데 요 A가 0x
5F2G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야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12빛은 페이지 옵셋이에요. 12빛을 제외하고 앞에 부분, 그러니까 버추얼 페이지 넘버 부분만 트랜슬레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5잖아요.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5죠. 5. 네. 5, VPN이 5가 나오면 자, 그러면은 요 페이지 테이블에서 요 버추얼 페이지 넘버 5로 인덱싱이 되는 부분은 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PT5. 네,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뭐가 지금 저장이 돼 있나요? 여기 보면 얘는 밸리드 하고요. 그러니까는 밸리다라는 거는 그 페이지가 피지컬 메모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PPN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PPN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5는 피지컬 페이지 넘버 1. 그러니까 밸리드하고 PPN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밸리드한 페이지가 피지컬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이니까는 5가 1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어드레스는 1F20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다른 그런 이그젬플인데, 예, 여기 또 이제 어드레스가 바뀌었죠. 예, 여기는 이제 페이지 옵셋이고, 나머지 또 7만 이제 VPN이 되겠고요. 그 7으로 우리가 이제 액세스를 해보니까는, 인밸리드예요. 예, PT 7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봤는데, 얘는 뭐 PPA에는 뭐 어떤 뭐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인밸리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해당되는 페이지가 메인 메모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어떤 케이스죠? 페이지 폴트입니다. 네. 페이지 폴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exception, 페이지 폴트 exception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exception 핸들러를 호출을 해가지고 이게 해당되는 요 페이지 폴트를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에서 읽어서 그 하드 디스크 뭐 스토리지에서 읽어서 메모리 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페이지 테이블로 액세스를 했을 때 요 밸리드 빛이 지로면은 걔는 디스크에 있다라는 거고 밸리드 빛이 1이 되면은 해당되는 PPN을 가지고서 어, 피지컬 어드레스를 만들어서 피지컬 메모리를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캐시기 때문에 뭐 리플레이스먼트라든지 라이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줘야 돼요. 뭐 리플레이스는 LRU 방식을 이제 쓰면은 가장 뭐 좋긴 하겠지만은 그럼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간략화를 해서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방식은 라이트 백을 써요. 라이트 한다고 해서 스토리지까지 업데이트하면 너무 느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라이트 백 방식을 이제 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요게 뭐, 이게 지금, 어, 요 페이지 테이블이 어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 PP를 얻기 위해서는 어레이를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레이를 그러니까 로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 인스트럭션이랑 비슷해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로드 워드 A를 할 때 요 A가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했잖아요. 이거 피지컬 어드레스 바꿔야 되니까는 그 페이지 테이블에서 ppn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 읽어오는 ppn은 역시나 메모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메모리를 사실은 많이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이거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메모리가 이제 만약 그 값이 메인 메모리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엄청 느려지니까. 근데 사실은
버추얼 메모리를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리디큘러스하게 그 버추얼 페이지 넘버를 PPN으로 바꿔야 되니까는 그 PPN으로 바꿀 때 메모리를 한 번 더 액세스를 해줘야 돼요. 문제는 느려진다라는 거죠. 만약 해당되는 페이지 테이블이 메인 메모리 들어있다, 프레임에 들어가 있다면은 무지하게 느려지는 겁니다. 이거 피해야겠죠.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메모리 하이어라키를 쓰는 이유는 자주 쓰는 데이터를 그 캐시에 집어넣어 가지고 빨리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메모리 하이어라키 씁니다. 캐시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뭐 메모리 하이어라키이긴 하지만 어쨌든 캐시를 왜 쓰냐? 캐시를 쓰는 이유는 자주 우리가 쓰는 그런 데이터를 캐시에다 집어넣고 메모리까지 가서 안 읽어오고 캐시에서 읽어와서 빠르게 읽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캐시를 쓰는 겁니다. 자, 페이지 테이블, 요 PT는 메인 메모리 있을 수가 있어요. 메인 메모리 있어요. 근데 PT에서 우리가 이제 BPN을 주면은 PPN을 읽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읽어올 때 사실 그 청크의 크기가 4kb잖아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이제 큽니다. 이 데이터 사이즈가 이제 크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뭐 int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해서 쓰게 되는데 이 A, B, C들은 사실은 거의 이제 몰려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스페셜 로컬리티가 이제 관찰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PPN으로 바꿀 때 뭐 요 베어리에이블 A에서 내가 이제 PPN을 얻을 수가 있죠. 요것도 이제 그 버추얼 어드레스니까 PPN은 이제 얻었어요. B도 이제 하는데 얘는 역시나 동일한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의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스페셜 로컬리티를 우리가 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스페셜 로컬리티 커요. 일단은 한 번 액세스를 하면은, 뭐, 이제 템포럴 로컬리티가 커요. 한 번 액세스 하면은 그 값을 이제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캐시처럼 우리가 요 자주 쓰는 BPM to PPM, 그 트랜슬레이션 정보를 캐시처럼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굳이 저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안 읽어와도 그 프로세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요 트랜슬레이션 정보를 캐시처럼 읽어와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대한 캐시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하면은 잘 동작하겠죠.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한번 그 PPN을 얻으면은 그거를 이제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4kb짜리 청크 안에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PT에 대한 캐시를 우리가 그, 그 다 각각의 이제 프로세서가 다 가지고 있고요. 요 PT가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대한 캐시를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로컬 사이드 버퍼라고 부르고 줄여서 TL이라고 부릅니다. TL이라는 거는 이제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을 그냥 메모리에서 이제 액세스를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를 이제 캐시처럼 버추얼 페이지 넘버 to 피지컬 페이지 넘버의 그 정보를 TLB에다 저장을 해놓고 한번 걔가 액세스를 하면은 걔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다음 그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TLB에서 먼저 찾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확률로 그 힛이 발생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미스레이트가 굉장히 작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선 우리가 이제 TLB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 그러니까 로드워드 A다. 그러니까 로드워드 A를 이제 얘를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 TLB를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 TLB는 PT, 페이지 테이블의 캐시이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하기 전에 TLB를 우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캐시에서는 태그가 있었잖아요. 태그라는 것이 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뭐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태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TLB는 뭘로 태그를 만들면 되나요? TLB는 BPN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버추얼 페이지 넘버를 가지고서 태그를 만들면 되고, 이때 저장 그 데이터 파트는 피지컬 페이지 넘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버추얼 페이지 넘버로 이제 우리가 TLB를 액세스를 해가지고 똑같은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있네 하면은 저장이 되어 있는 PPN을 TLB에서 제공을 해주면 돼요. 이게 TLB PC예요. 물론 이제 TLB는 이제 캐시이기 때문에 모든 그 버추얼 그 페이지 테이블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죠. 그 TLB 미스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TLB 미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페이지 테이블에 액세스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할 때 또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수 있죠. 네, 페이지 폴트 발생하면 네, 페이지 폴트 핸들링 해줘야죠. 그 익셉션처럼 핸들링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TLB가 있다. 그 TLB는 페이지 테이블의 캐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폴트 핸들링을 다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로드워드 이렇게 A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이제 메모리 시스템을 액세스를 하려면 이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드레스는 피지컬 어드레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캐시는 뭘로 액세스를 해줘야 되나요? 예, 원칙적으로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해줘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로드워드 A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먼저 에런 캐시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드레스 A를 가지고서 에런 캐시를 체크를 해서 이게 히시 되면은 데이터 주고, 미스가 되면은 L2로 리퀘스트 보내고, 또 이제 L2에서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데이터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이제 우리가 그 매핑이 되기 때문에 그 인덱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버추얼 어드레스, 캐시를 액세스하기 전에 요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우선은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건데요. 버추얼 어드레스가 있으면은 우선 TLB를 체크를 해요. 근데 뭐 많은 TLB 같은 경우 힌트 데이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를 뭐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보면은 근데 페이지 옵셋 부분은 그냥 쭉 내려오고 피지컬 페이지 넘버 부분만 이렇게 그 트랜슬레이션이 돼가지고 피지컬 어드레스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피지컬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캐시 인덱스, 셋 인덱스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그도 계산을 해가지고 캐시를 액세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긴 한데 어 문제는 뭔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L1 캐시가 있고 L2 캐시 뭐 이렇게 이제 캐시도 하이라키컬하게 뭐 그러니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L1 캐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킥 타임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액세스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캐시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파이프라인이 스톨 될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어올 때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TLB를 거쳐서 이제 하게 되면은
한번 TLB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런 캐시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얘가 이 프로세스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느려질 수가 있잖아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에런 캐시 같은 경우에는 그 그냥 버추얼 어드레스로 캐시를 액세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근데 엘프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턴시가 길기 때문에 그냥 피지컬 어드레스로 거의 액세스를 합니다. 그냥 피지컬 어드레스가 맞는 완전히 이제 그 리얼한 어드레스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캐시를 하기 전, 원칙적으로는 캐시 액세스 하기 전에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에런 같은 경우에 그럼 힙 타임이 너무 증가하니까는 그냥 버추얼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 요 버추얼 메모리 문제 그 파트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도 이제 다뤄야 되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버추얼 메모리 그 페이지 테이블 자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하드웨어도 사실 이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한 TLB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그 페이지 테이블 레지스터를 가지고서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를 해줘야지 그 피지컬 어드레스를 바꿔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트랜슬레이션 정보 자체는 OS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OS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뭐 이런 버추얼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심화적으로 이제 더 배울 수가 뭐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모리 시스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됐고요. 뭐 끝내기 앞서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캐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느냐, 실제 이제 프로세서에서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뭐 이그젬플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ARM 코텍스 A53랑 그다음에 인텔 코어 i7 이그젬플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뭐 L1 캐시가 있고 뭐 L1 뭐 그럼 그다음에 뭐 L2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데스크탑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L3까지 이제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캐시의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인텔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리눅스에서도 충분히 이제 알아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뭐랄까 뭐 CPU 벤더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캐시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TLB 같은 경우에도 TLB가 이제 하드웨어 그 CPU 안에 있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TLB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페이지 사이즈가 이제 기본이 4kb지만 뭐 바뀔 수도 있긴 해요. 네. 그다음에 뭐 버추얼 어드레스 파트, 피지컬 어드레스가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TLB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모리 시스템 파트는 이걸로 이제 마치게 되었고요. 사실은 뭐 그 한 학기 수업 뭐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컴퓨터 구조가 이렇게 쉬운 그런 과목은 아닌데 어, 따라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어쨌든 이 컴퓨터 시스템 혹은 컴퓨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훨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